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요.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핵 외교의 새로운 시대, 새벽이 밝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 지속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That means any other path North Korea may choose will inevitably lead to ever-increasing isolation and pressure. Enforcement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must continue vigorously and without fail until we realize the fully,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자,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의 이 비핵화 의지 보여줬다. 화답할 때다. 국제사회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안보리 회의에서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이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 필요하다. 근데 미국은 역시 계속해서 뭐 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의 입장과 중국, 러시아 입장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저께뿐만 아니라 벌써 좀 시간이 됐죠. 어쨌든 간에 그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속 입장을 표명한 이래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꾸준하게 제재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은 지지난주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북한이 이런 비핵화 조치와 그 대화의 그런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결국 제재가 작동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예. 여전히 변하지 않은 미국의 하나의 그 정책 방침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는 지속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예. 어제 폼페이오 장관도 유엔 안보리 장관 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 말을 들어보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 했던 말은 CVID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그 I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 표현이 하나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의 그 표현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들 좀 반발해서 표현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목표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요즘 북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7월 6, 7일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이후에 북한 외무성에서 나온 담화를 보면 북한이 했던 이제 풍계리의 그 조치는 불가역적인 조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그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의 조치가 불가역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북한의 어떤 거부감은 좀 누그러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CVID와 FFVD는 같은 개념은 맞고 예. 오히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CVID입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2통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에만 한 3통의 친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6월에는 초대형 친서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받은 편지 역사적이고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 친서 받으면서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서를 예술작품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로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것을 아마 최고의 표현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극찬이죠. 극찬이죠. 예. 근데 친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친서긴 하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이게 예술작품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서를 받긴 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극찬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극찬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지난번 친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죠. 그것도 외교 관행에 맞지는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영어로 이제 Your Excellency라는 각하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갑니다. 예. 그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친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덕분에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비핵화 과정이 이만큼 진전됐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들어갈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칭찬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협상의 기술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외교 관례하고 좀 또 약간 달랐던 게 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저 친서를 보면은 보통 정상 간 친서는 접지를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접혀 있고 또 스탬플러가 찍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저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화면에 나옵니다만 아베 신조 수상을 만나다가 갑자기 그 품 안에서 저 친서를 빼서 보여줬죠. 예.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 친서가 북한에서 온 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서를 보통은 저보다 훨씬 크기가 크죠. 얼마나인가요? 보통 A4 정도 되고요. 지난번에 그 김영철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거의 A4 2배만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의심을 하는 게 북한의 체제 특성상 자신들의 최고 존엄이 이렇게 서명한 것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접어서 저런 식의 그냥 일반 봉투에 넣었다라는 것도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올 때는 접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접어서 혹시 넣고 온 걸까요? 아니면 가짜 뉴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가짜 친서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은 같지만 가짜 편지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교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글쎄, 그 친서의 형태라는 게 종이 자체도 그렇게 쉽게 접히는 종이가 아니라 빳빳한 종이로 해서 원래 받침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접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의심이 가는 게 아무리 친서지만 접어서 그걸 품에 갖고 다닌다라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탬플러로 찍힌 것도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시간 싸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1년 안에 하다가 본인의 첫 4년 임기 안에 하다 또 뭐 시간 관계 없이 검증에 주력을 하겠다. 시간보다는 확실한 비핵화가 목표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굉장히 후퇴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죠. 이번에 그 시간표, 영어로는 이제 타임 게임이라고 시간 싸움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북한이 시간은 일단 미국 편이다. 미국이 지금 계속돼서 제재라는 표현이 딱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재를 암시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재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갖고 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북한은 어쨌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좋게 해석한다면은 철저한 비핵화를 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 절차를 포함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중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게 우려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시간표를 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비핵화의 시간표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때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1년 내에 비핵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미국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이 최소한 3번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은 2021년 1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임기 중에는 비핵화를 완료하겠다. 저는 비핵화 과정에서 시간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우리 비핵화에 실패한 그런 협상 과정을 보면 결국 시간표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언제까지 하겠다.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제 발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1차 미국 정상회담이 시간에 좀 쫓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죠. 원래는 특히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실무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거의 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한두 개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그 합의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조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실수를 한 것을 조금 막으려고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확실한 어떻게 확인하는 작업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관심인 게 미국 2차 회담입니다. 이게 10월이나 11월 이후나 이렇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개최될지에 따라서 장소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장소에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은 아마
아마 10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니까 그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여전히 뭐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이제 4차 방북을 할 텐데 정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뭐 그 획기적인 조치, 뭐 이른바 초기 이행의 프런트 로딩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실한 또 검증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장소도 아마 좀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중간선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똘똘 뭉쳐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 중국과의 기싸움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거의 그 최저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무역 관련돼서는 미중 간의 지금 대화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그거 외에도 뭐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이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중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당연히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것을 봐왔고요. 나름대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의 어떤 태도가 못마땅하고 그것이 이제 서로 악순환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아까 그 유엔 안보리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계속 중국은 북한에 대한 편들기가 지금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쌍십절을 앞두고 구구절 때 사실 시진핑이 뭐 북한에 지금 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쌍십절을 앞두고 또 시진핑 뭐 북한 방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미중 간에 심각한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간다라는 것은 혹시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이 잘 성사가 되고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갔다 온 후에 그 실무 협상 과정에서 뭔가 틀어진다면 또 시진핑 주석이 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제 생각에 이게 그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상무위원급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외교 안보 현안 박원경 교수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